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새해 들어서 상가주택 등의 공사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또는 새해 공사비를 견적해 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매년마다 물가가 오르기는 하지만 작년 중반기부터 들썩이기 시작하던 철근을 비롯한 목재 등 건축 공사용 자재비가 금년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인건비까지 올라 상가주택 등의 건축 공사비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는지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금년 들어 당사에서 한 건의 상가주택 공사를 계약하고 또 여러 건의 상가주택을 견적 작업을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가운데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오늘은 실제 금년의 상가주택 등의 공사비가 얼마나 오를지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새해 들어 공사비를 견적해 보니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업이 봄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많은데, 특히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구정이 끝나고 날씨가 풀리는 3월경부터 공사가 활발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 등은 이맘때 대단히 바쁘게 보내게 됩니다. 당사도 새해 들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주택을 계약해서 곧 공사가 시작되고, 또 새로이 공사를 위해서 여러 건의 공사 견적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어진 자재값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의 가장 비중이 높은 골조 공사를 위한 철근과 레미콘, 목재값이 세계적인 경제 상황으로 들썩이고 있는데, 철근은 작년 중반기에 톤당 140만원까지 오르던 것이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약간 진정되어 지금은 110에서 1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지만, 국제적인 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레미콘도 루베당 7만 5천원대로 거래되고 있는데, 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산 자재 의존도가 높아서 불안한 상태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인건비도 상승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를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니 설계와 공사 수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작년 대비 대략 15 내지 25% 정도의 공사비가 상승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한 것인데,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장비 사용료, 그리고 각종 감리와 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 등이 날로 강화되는 행정 절차와 규정 때문으로, 그래도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각종 건축 관련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 자재값 폭등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겠다며 각국이 인프라 사업을 늘리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게 핵심 요인인 것 같은데, 올해 세계 철강 수요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데다 중국이 지난해 5월 철근과 형광 등에 대한 수출 환급제를 폐지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중국 내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가세하면서 철근, 콘크리트는 물론이고 시멘트, 알루미늄 폼 등 건설 자재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 이는 시멘트와 철제 관련 제품인 레미콘, 벽돌,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된 방화창호 공사비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인건비마저 오르고 있는데, 최근 형틀목수, 철근공 등의 시중 노임 단가는 하루에 24 내지 25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감소된 탓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력을 주로 의존하는 건설업계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양질의 젊은 인력이 택배나 배달업체 등으로 대거 유출된 것이나 갈수록 커지는 노조 횡포도 인건비가 오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건설업계는 이같이 인건비는 오르는데 생산성은 또 절반도 안 돼서 부담이 크다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공사 계약을 잘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건축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오른 공사비로 견적을 해야 하는 시공업체 입장에서도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솟은 자재나 인건비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또 이러한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오른 단가로 계약을 한다 해도 막상 해당 자재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견적 단가보다 더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비의 비중이 큰 철근값을 견적 당시에 조사한 금액으로 반영해서 계약했지만 막상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폭등해버린 사례가 작년에 발생했는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철근을 비롯한 레미콘, 창호 등 주요 자재값의 변동을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공사 수주를 꺼리는 입장이거나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기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모든 공사비는 견적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구입한 단가를 조정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견적 때보다도 자재값이 내렸다면 공사비에서 내린 만큼 줄이고, 또 견적 당시보다 올랐다면 그만큼 건축주가 보상해주는 방식이 상호간에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공사계약서 21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정산에서도 이 계약서 20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항목에서도 계약 당시 자재비나 인건비 단가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건축주나 시공업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설계로 공사비를 전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공사비를 전략하는 것은 비단 요즘과 같이 자재비나 인건비가 폭등하는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현대 건축에 있어서 사업성과 수익성 그리고 경제성은 필수적이므로 당연히 경제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공사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면적 산정과 시르 배치, 가성비가 높은 자재를 사용하며 구조 또한 경제적인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가급적이면 에너지 전략을 위한 시르 배치와 규모 설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닝이라 해서 일종의 구역 설정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사용 시간대별로 시르 배치를 위한 설계를 잘하고, 상가주택인 경우에 4층 주인세대와 다락 간의 층간 구분을 확실히 해주는 등 에너지 전략을 하거나, 외장재나 가구 인테리어 설계에 있어서도 가성비가 높은, 예를 들자면 특별한 의도가 아니라면 값비싼 세라믹 타일 등 대신 석재를, 또는 석재에서도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성 있는 화강석, 또 화강석 가운데도 종류가 많은데 저렴한 화강석이라도 멋스럽게 디자인하면 오히려 건물이 고급스럽게 보이며, 구조 설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과다한 철근 배근이나 보나 기둥의 크기로 설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설계를 하기에 따라서 공사비나 공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해당 건물에 대한 보다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에게 설계를 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전문성이 있는 설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경험과 실적이 많으므로 여러 면에 있어서 보다 경제적이기도 하고, 또 사업성과 수입성 높으며 아름다운 건물의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과연 공사비가 오르는데도 건축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와 같이 각종 건축 관련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비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시려는 계획을 가진 건축주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건축에서 공사비 등이 부담스러운데 자재비 및 인건비는 오른다 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적인 영향도 염려되며 새로운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쓸지도 모르다 보니 이러한 변수가 많아 걱정이 많을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항상 그때가 좋은 때였다라는 이야기와 같이 관망만 하고 기다린다고 한번 오른 물가가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출에 대한 이자와 빈 땅을 놀리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한 경우가 그렇고 또 이자 부담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빨리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어쩌면 오른 공사비보다는 더 이익이 아닐까 싶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자재비 등이 올랐다 해도 이런 데 따라서 임대비 등도 따라서 오를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고 또 공사비가 올랐다고 해도 사실 심리적인 것이 더 큰 것이지 전체적인 비용으로 볼 때 그렇게 엄청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른 비용이 적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비용의 15 내지 2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획 자체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모든 것도 사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 새해 들어서 상가주택 등의 공사비는 얼마나 올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새해 들어 공사비를 견적해보니, 두 번째로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하는 이유,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공사 계약을 하는 방법, 또 네 번째로는 설계로 공사비를 전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공사비가 오르는데도 과연 건축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공사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주나 시공업체 모두에게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 유동자금은 풍부한데 아파트 등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이 침체되면서 이러한 자금이 흘러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여러 요인 등으로 이런 상가주택 등의 건축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공사한 물량이 늘어난 데다 국제적인 요인까지 작용하는 것이 이러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자각하게 된 것 같다는 것인데 아무쪼록 혹시 이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